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발해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통일신라 발해 이 두 나라가 어떠한 대외교류 모습을 보였었는지를 볼 텐데,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을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한번 보면 그렇게 많은 내용도 아닐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통일신라의 교류를 먼저 볼 텐데, 역시 통일신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교류 상대는 당나라예요. 외교 상대도 그렇고. 이게 사실 당나라와 통일신라는 참 애잔한 역사가 많이 있죠. 그 신라가 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것도 당이고 또 통일 과정을 마지막을 힘들게 했던 것도 당이고 참 이런저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간에 신라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고 또 사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에 한강을 그렇게까지 막 백제를 배신해 가면서 점령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직접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했을 테니까 예,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통일신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나라가 가장 중요한 교류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외교를 주고 받았고요. 그래서 뭐 공식적인 정부 외교 사절도 많이 가고 뭐 공부하러 가는 유학생 또 불법 공부하러 가시는 승려 그다음에 상인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신라나 통일신라나 당나라나 둘 다 굉장히 국제적인 성격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 운영 자체를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 있어서 폐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또 당나라나 신라도 다른 나라로 많이 사람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활발히 그래서 당나라의 여러 뭐 수도나 도시에 가도 신라인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신라에 와도 당나라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중에 예전에 빈공과 얘기 들어보신 기억 있을 거예요. 당나라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기준에서는 신라도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인들도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의 외국인 전용 과거 시험인 빈공과를 응시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발해도 그런데 신라도 이 당나라의 빈공과 합격자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치원이 있고요. 최치원 말고도 뭐 김은경, 왕거인, 최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건 기억해 두셔야죠. 이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출신일까요? 요거 기억나셔야 돼요. 왜 자기 나라 밖으로 나가겠어요? 웬만하면 나라 안에서 성공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한다는 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실력이 있다는 거라고. 근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라 밖으로 나간다는 건 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나라 안에서는 실력으로 뭔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 안에서 실력으로 안 된다. 이 뭐의 문제예요? 골품제의 문제잖아. 그래서 신라 안에서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성과를 내도 일정 선 이상 승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육두품들이죠. 육두품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빈공과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는 신라의 육두품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 승려들도 당을 오가면서 신라 불교를 많이 발전시켰죠. 근데 대표적으로 의상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의상대사가 이렇게 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신라 불교를 발전시켰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해초는 당에서 더 멀리 가서 인도까지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호천축국전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이제 이 말을 자체를 해석해 보면 이 전은 글이란 뜻이에요. 이야기라는 뜻이고 왕, 내가, 오,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축국을. 이 천축국이 어디냐면 여기가 인도야, 인도. 근데 인도가 불교의 발상지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 그죠? 그래서 자기가 천축국에 갔다 온 얘기를 글로 쓴 게 이제 왕호 천축국전인데 이제 인도를. 근데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쑥 날아서 거기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 다 걸어간다고. 그리고 스님이 돈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을 타고 가.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막 몇 년씩 걸려가면서.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인도까지 가는 길에서 중국도 거치고 동남아도 거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거기서 거쳐오면서 봤던 것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중국의 어느 지역 사람들을 어른 뭘 입고 뭘 먹고 또 어느 지역을 가봤는데 어떤 모양의 건물이 있고 또 뭘 먹고 막 이런 것들을 지역마다 다 쓴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도낭에 있는 막고굴이라는 곳에서 이 글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여러 지역의 생활사를 알 수 있는 연구 자료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갔다고 해요. 신라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가서 광저우까지 갔다. 여기서는 또 배를 타고 그래도 배를 탄 게 어디예요, 그죠? 네, 딱 갔다가 이렇게 인도 이렇게 갔다가 겐지스강 거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가 이걸 왜 따라 그리고 있는 거야? 하여튼 어,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갔다 온 기록들을
하나하나 적었던 그 글이 왕호 천축국전이고 요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또 이제 이 해초 스님이 거쳐갔던 곳들의 여러 가지 생활사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글입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1000년이 넘었는데 그때 쓴 글이 남겨져 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활도 다는 아니겠지만 꽤 많은 것들이 막 몇천 년 동안 남을 거란 말이야. 얼마나 신기해. 그죠?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둘러보면은 뭐가 남을까 이런 생각하면은 되게 신기해.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랑 당나라랑 교류를 워낙 많이 하니까 어 이제 신라인들이 당나라를 갈 때 가장 많이 가는 가장 가까운 곳이 산둥반도예요. 산둥반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당나라 안에 신라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생겨요. 왜 지금도 미국 가면은 미국의 LA 가면 한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인타운 있죠. 그리고 왜 인천에도 중국인들 많으니까 차이나타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나라 안에 신라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를 그러니까 신라타운이지 신라타운. 신라방이라고 하는 신라촌이라고도 부르는 이런 신라타운이 있었고요. 이 신라방을 감독하는 관청도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라소라고 하는 관청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라인들이 불교를 좋아하니까 불교를 믿는 사찰들도 이렇게 있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모여 사는 이 코리아 타운들 있잖아요. 학원이 그렇게 있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신라인들은 불교를 좋아했으니까 이제 당나라에도 신라인들이 다니는 불교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고, 어 이제 딱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신라소도 여기저기 있고 신라원도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장보고가 세웠던 법화원이라는 절도 있었다고 하네요. 장보고 이름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신라의 불교,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이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역 이제 아랍 이슬람권 여기서도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나 서역 멀리는 로마의 보석까지도 흘러 들어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서역 더 먼 지역에 여러 가지 교류 물품들도 교류를 하고 수입을 하고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는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멀리 있는 상인들과도 교류를 할 정도로 굉장히 국제적인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구가 굉장히 발전을 해요. 그래서 당항성, 울산항 이런 국제무역항들이 발달을 하는데 울산항은 뭐 지금도 울산이 있으니까 어딘지 아실 거고, 그죠? 당항성은 어디예요? 한강 하구죠. 한강 하구라는 걸 바로 떠올리셔야 되는 게 진흥왕이 그렇게까지 백제성왕을 배신해 가면서 한강 유역을 혼자 다 차지하고 싶었던 이유. 중국과 교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바로 세우는 게 당항성이었죠. 그러니까 당항성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울산항 당항성의 위치를 이렇게 지도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신라가 국제적인 나라이다 보니까 신라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세계까지도 이름이 알려져서 여기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알 이드리시라는 모로코 출신의 이슬람 지리학자가 천혜횡단 갈망자의 산책이라는 여행책을 쓰는데 여기에 또 신라라는 나라가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나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신 저 인물이 장보고인데 일단 9세기 그러니까 8세기 그러니까 800년대 9세기면 800년대죠. 800년대가 되면 당나라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굉장히 정치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가 통제를 잘 못하니까 바다 위에 특히나 무역로 있는데 해적들이 굉장히 들끓게 돼요. 왜냐면 이제 망망대해 바다라고 해도 무역로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무역로를 왔다 갔다 하는 무역선들은 굉장히 값비싼 보물들을 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싣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역선을 해적들이 잘만 다 두드려 패가지고 빼앗기만 하면 엄청난 이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역로에 해적이 들끓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심하니까 이걸 보고 있다가 이제 장보고라는 사람이 이 장보고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신라 노비 출신이에요. 근데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했나 봐. 어쨌든 원래 신라 노비 출신인데 자기가 신라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당나라로 넘어갑니다. 당나라로 넘어가서 자기의 이제 실력을 막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병사로 들어갔다가 당나라 군대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당나라에 꽤 실력 있는 장군이 돼요. 그러니까 당나라도 참 개방적인 나라야.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이렇게 막 관직을 내어주고 하니까 어쨌든 당나라에서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고 굉장히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장군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신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로 돌아와서 신라의 상태를 쭉 보다가 어, 서남 해안 지역, 신라의 서남 해안 지역
상태를 보면서 거기가 이제 무역로의 중심 지역이거든.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던 흥덕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당나라에서 군 생활을 오래 해서 이 군대, 전쟁, 전투 이런 것들에 좀 감각이 있는 편인데 지금 신라 남해 바다를 보니까 해적들이 너무 많다. 나한테 군대를 조금만 주시면 많이도 필요 없다. 조금만 주시면 내가 이 군대 이끌고 저 해적들 쓸어버리고 진짜 사람들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교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하면 상업이 발달해서 이 신라도 상인들한테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신라가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신라 왕이었던 흥덕왕이 이걸 듣고 매력적인 얘기네. 그리고 또 당나라에 알아보니까 실제로 당나라에서 꽤 실력이 있었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신라의 군대를 일부 장보고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장보고가 요인물인데 요인물이 이제 완도 지금은 김이 유명하죠. 이 전라남도 완도에 청해진이라는 자기의 군진을 설치해서 여기에요 여기 음, 여기 전라남도 앞바다에 있는 여기가 이제 청해진인데 어, 여기에 딱 군진을 설치해서 이 인근에 어떤 해적들을 싹 다 쓸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게 보세요. 지금 딱 봐도 한반도 중국, 일본의 핵심 무역 중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로 이 물동량이라고 하는데 이 바다 위에 무역로를 오고 가는 이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적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게 영웅처럼 해적들을 다 때려잡는다. 그러면은 완전 이제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지. 그리고 그걸 누가 한 거예요? 장보고가 한 거예요. 장보고가 이제 당나라로부터 인정받고 와서 어, 신라 왕한테 찾아가서 내가 저 해적들 다 쓸어버릴 테니까 군대를 조금만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군대를 받아서 싹 쓸어버린 거죠. 그래서 청해진을 설치하고 그 지역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도 무역을 하고. 그래서 장보고가 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인생 역전한 거죠. 원래 이제 노비 출신인데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으니까. 장보고가 이제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발해를 보실 텐데 발해는 기억나시죠? 발해 지방행정제도 5경 15부 62주. 그래서 발해 5경은 뭐 신라의 오소경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지방의 중요한 지역에 이제 수도급의 도시를 몇 개 더 설치해서 그 지역의 문화 중심지가 되게끔 하는 그 큰 도시들이 5경인데 이 5경을 중심으로 도로를 쫙 다 이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관리도 파견하고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도로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외국과 이어지는 교통로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발해의 길 이름은 되게 단순해요. 신라로 가는 길은 신라도고 또 이 신라도의 중간중간에 사람들 쉬어가라고 휴게소 같은 역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당나라에는 뭐 영주도, 조공도 이런 이름들의 길을 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당나라의 틈주에 발해 사신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발해 관도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발해관이 보이죠? 그리고 일본도라고 해서 일본과 연결하는 그런 길도 마련을 해놓고 요건 이제 길이라기보다는 바다 위에 무역로죠. 무역로. 그런 식으로 발해도 다른 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 교통로도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당나라, 통일신라, 일본, 발해를 잇는 이렇게 수많은 무역로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만 이렇게 쭉 있고 요게 이제 신라로 가는 신라도고요. 요렇게 바다로 나가는 게 이제 일본도고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로 가는 뭐 영주도, 조공도 이런 길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발효관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또 신라인들이 있는 신라관이 있고 이런 모습. 산둥반도는 이제 막 진짜 한반도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지.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